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중동 리스크에도 3대 지수 3거래일 내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와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양 지수 모두 파랗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낙폭이 보여지는 시장이었고 그래도 코스피 0.26% 약보합권에서 지켜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2% 넘게 하락하면서 줄지어 하락한 테마 그리고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지금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는 상회했지만 전년비 대비해서는 무려 70%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잠정 영업이익이 방금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 삼성전자 주가 추이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예상 체결 지수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피 0.65% 상승하면서 2,418.19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25%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797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예상 체결 지수에서 양 지수가 빨간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부터 지켜보시죠. 삼성전자 벌써부터 지금 1% 넘는 상승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7,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용 HBM의 차세대 제품인 HBM4를 2025년 목표로 개발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왔습니다. 우선 영업이익 잠정치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1.66% 급등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5%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 0.75%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포스코홀딩스 0.1%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로이힐 광산 투자금 전액 회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어제 들려왔습니다. 14년의 기다림이 빛을 본 건데요. 포스코홀딩스 0.1%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0.21% 하락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시초부터 6% 넘는 급등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LG화학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기아 0.71% 하락 그리고 삼성 SDI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2%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가 2%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16% 그리고 포스코 DX는 3% 넘는 급등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달 중순에 포스코 그룹주 ETF가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역시도 더욱더 윤곽이 뚜렷하게 잡힌 모습입니다. LNF 1.83%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나왔네요. 0.2% 에코프로도 2%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면 LNF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 형성했는데 HLB가 0.17% 상승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95% 상승 알테오젠이 3% 넘게 급등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장에서 4%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3% 넘는 급등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비스 보합권 그리고 SM이 0.8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바로 담아봐야죠.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좋게 나왔죠. 예, SK하이닉스도 사실은 비슷한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온 건 반도체가 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에 대한, 사실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영업 적자고요. 하이닉스도 영업 적자인데 이 적자 폭이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 적자가 나오는 건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 적자가 얼마나 빨리 줄을 것이냐. 그래서 적자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는 바닥을 찍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바닥 확인,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반등 확인, 이게 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SK 하이닉스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반도체, 그러면 크게는 D램과 낸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업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가 있는데, 우선 D램은 정말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상회할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상회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낸드보다는 D램이거든요. 이 D램이 좋아졌습니다. 우선은 공급이 부족한 DDR5를 중심으로 해서 ASP, 판매 단가가 상승했고요. 더 긍정적인 것은 DDR5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DDR4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제품이죠. 신제품이 너무 잘 팔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덜 좋더라도 이전 거라도 좀 빨리 사자. 너무 비싸니까 조금 싸게 이전 것도 괜찮으니까 이거라도 사자. 그러면서 이 DDR4는 재고가 쌓여 있었는데 이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에 대한 소진이 실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DR5, DDR4까지 잘 넘어가면서 D램에서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먼저 흑자 전환이 가능했던 원인은 이 DDR4의 재고까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D램 안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HBM이랑 AI 서버용 고용량 D램인데, 그러니까 HBM이 잘 팔린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도 D램이거든요. 그러면서 D램에 대한 이 D램 모듈과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이런 영업 적자가 줄어든,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상회한 이유는 D램에 굉장히 크게 이 D램의 가격 상승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D램 말고 낸드로 가게 되면 사실 SK 하이닉스의 항상 이 아킬레스일 거는 낸드거든요. 낸드는 아직 적자입니다. ASP 하락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낸드에서는 한 2조 원 정도의 적자, 그리고 이 D램에서는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의 흑자, 그래서 합쳐서 한 1.3에서 1.5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 가격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아직은 적자다. 그렇지만 4분기 되면 D램과 낸드 가격 2년 만에 동시에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HBM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투심에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자. 저도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현대차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기아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투자 포인트는 좀 비슷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아와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실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지역 믹스, 그리고 제품 믹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 기대치보다 좀 더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과 제품 믹스가 좋았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좋고 마진율이 좋아진 거고요. 그리고 이 재료 가격, 한마디로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이 원 부자재 투입 가격의 하락도 좋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재료는 싸게 샀고요. 재료 가격은 떨어졌고 판매 가격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예상보다 좀 더 높은 수준, 지금 최근에도 지금 1,350원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좋은 실적이 3분기에도 견인을 했는데 4분기도 견조한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하고 4분기도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PE가 4배 수준이고요. PB는 0.5배 수준입니다.
자산주도 아닌데 PBR이 0.5배 수준이다라는 점, 굉장히 좀 낮은 그런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이제 10월이죠. 11월, 12월 이제 이 2달 반, 3달이 채 남지 않은 금년인데 연말로 가면 배당이죠. 그리고 시장이 불안할 때도 배당의 눈길이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보통주의 기말 배당 수익률이 4%고요. 연간 5.6% 수준입니다. 현대차 이 실적 좋아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요. 그러면 살 때 가격적인 부담도 덜 하죠. 그런데 배당 매력까지 있다. 배당 수익률이 5.6%입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적 상승의 질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108%가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차에 대한 판매량도 잘 팔린다.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면 현대차의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우선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뉴욕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부터 좀 더 강한 모습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중동 갈등으로 인해서 정유, 에너지, 방산, 식음료 관련 테마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도 상승을 보였고요. 이 반면에 네옴시티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에 S와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폭이 좀 더 키워낸 모습이었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철강 테마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환율은 소폭 내려갑니다. 1,343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도 저점 낮춰가고 있습니다. 85달러 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상 체결 지수에서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시죠. 코스피 1.5% 예상 체결 지수보다 더욱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40.7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1.47% 상승하면서 806.71포인트, 800선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검색하고 계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벌써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68,4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치 영업이익 그리고 나왔었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다만 전년비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시초부터 3%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현재가 68,400원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2.64%, 2%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파업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사측과 노조가 좀 팽팽하게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3%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아직도 에코프로 형제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69%, 그리고 에코프로는 2.67%, 오늘 나란히 2%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한 달 전 황제주 지금 80만 원 선도 무너졌다. 오히려 개인들이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중이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는 오늘 2%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금 80만 원 선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LG전자 1% 넘게 하락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47%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DX 3.97%, 3%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달에 포스코 그룹 ETF도 출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산 로보틱스 2.57%, 거의 3% 가까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해서 160% 넘게 상승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연출했었는데요. 시총 자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넘어섰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2.57% 강세 연출하면서 47,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2% 넘게 밀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초부터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2.39% 밀리면서 61,2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3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20% 정도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 2.8% 장에
그 강세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에코프로, 뭐 두산 로보틱스 전체적으로 3%, 2.7%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수도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많이 떨어졌죠. 이제 50만 원도 하회를 했었는데 다행히 5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2.2%.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이렇게 관심 종목 상위에 있는 게 상당히 테마 관련주가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성 델타테크 마이너스 1.9%. 오늘 대형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소규모 그 초전도체 같은 테마주들은 조금 밀리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런 테마주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 상위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LG전자 실적 뭐 잘 나왔습니다만 오늘 주가 변동 없습니다. 포스코 DX 많이 떨어진 것에 이제 반등,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분위기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8% 올라가니까 여기도 2.5% 이렇게 같이 동반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싹 최근에 새로 나온 새내기 IPO 줍니다만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IPO가 지금 줄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IPO 볼 때마다 두산 로보틱스를 볼 때도 그랬지만 공모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모가도 뭐 좀 높은 거 시장 상황을 반영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주가는 뭐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더블 가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도 새내기 IPO고 주가에 대한 뭐 리포트나 이런 공식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좀 시세나 수급에 많이 휩쓸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주의를 하면서 좀 그 테마는 좀 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 2.7%, 포스코 인터내셔널 2.9% 이런 순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죠. 코스피에서 357억 사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122억. 오늘도 좀 안 좋게 팔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팔아놨는데 오늘 좀 더 많이 강하게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은 384계약 정도,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대형주가 많이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화학주 오늘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주가 좀 반등을 하고 LG화학 반등을 하니까 화학주주가 이렇게 좀 그 크게 이제 상승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75억 프로그램 순매수 1등인 것 같죠? SK 하이닉스 144억.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 해도 벌써 520억 정도 프로그램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둘 다 3%를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공매, 뭐 매매 그 환매 차익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 순매수 있습니다. 78억 정도 들어오면서 1.6%,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3% 올라가고요. 기아, 뭐 계속적으로 우리 뭐 상무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아, 현대차 계속 이쪽이 좋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연말로 가면서 밸류에이션도 싸고 배당도 뭐 5에서 6%까지 나옵니다. 기아는 현대보다 배당을 더 주죠. 한 1%포인트 더 많이 주는데 오늘도 프로그램은 순매수 쪽으로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순매수 종목이 바로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순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8억 정도 하면서 SM,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최근에 성장 테마주 주가가 많이 급하게 떨어지면서 뭐 AI도 떨어졌지만 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고금리의 고착화 내지는 장기화 여기에 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 주가는 올라갑니다만 프로그램은 48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24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가 어제 이제 반짝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죠. 한미 반도체 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순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오늘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70억 프로그램 순매도고 에코프로 BM 30억 이렇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말이죠. 어제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 뭐 로봇주, AI주 전반적으로 밀고 내려가는 가운데 IT주까지 내려가다가 오늘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등하면서 IT 소부장들도 오늘 반등을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풍선 효과로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올라갈 거로 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속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든지 동반 급등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올라가는 건 좀 전에 앵커님이 사실 정확하게 보셨던 것 같은데 데드캣 바운스 같고요. 그야말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바닥이 반등해 있던 그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2,400선 정도 바닥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등할 때 오늘은 지금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1위부터 12위까지 13위 KB금융만 약보합이고 대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에도 보면 1위부터 11위까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 괜찮았고요. 그러면서 우려감이 줄어들면서 오늘 반등을 다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모양이 좀 반등한 이후에 차트에 대한 모양들이 조금 다르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그리고 뭐 LNF 지금 뭐 양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그냥 이 보합 일자형 부분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강한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강하지 못한 그런 인상들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코스피 갔을 때 반도체주들은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강해 보이죠. 이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오늘은 시장이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을 하는 거지 2차 전지 반도체가 모두 다 상승을 해서 좋았습니다라고 해서 상승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뷰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고 변동성, 특히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확인을 했죠. 삼성전자에 대한 컨센서스가 2조 원, 뭐 2조 1천억, 뭐 어디는 2조 2천억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 그러니까 9월 달 나왔던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는 2조 원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가 2조 원이든 2조 1천억이든 이걸 얘기한 거는 9월 이전에 있었던 증권사들의 실적들까지 다 컨센서스 해서 2조 원이 넘어간 거지, 9월 달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2조 원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2조 원을 훌쩍 넘었다라는 얘기는 반도체에 대해선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시장이 원했었던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적자가 3조 원이든 4조 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뷰는 긍정적으로 이제는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앞단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먼저 좋아지고, 반도체 소부장주는 사실은 조금 더 늦게 좋아져야 되겠죠. 4분기에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늦게 좋아질 텐데 실적은. 근데 투심은 지금부터 같이 좋아진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오늘 같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뷰는 반도체가 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도체가 더 긍정적이다, 2차 전지보다는, 그런 이제 견해를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3%, 에코프로 2%, 에코프로 BM 1.6%,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강한 반면에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4% 이렇게 가량 이제 뛰고 있거든요. 어제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벌써 3조 1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총이 2조 6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장을 할 때 공모가가 26,000원 정도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개인들이 지금 들고 있는 물량들이 많고 더 위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좀 가지신 분들은 조금 지금 차익실현을 해야 될 거야,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물량만으로 보면 장 초반에 나와야 되는 물량, 특히나도 기관에 쏟아지는 물량은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장 첫날처럼, 상장 첫날은 최고가가 67,600원이었고요. 최저가는 46,45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레인지가 크죠. 굉장히 변동폭이 컸었는데 그날 물량들을, 급한 물량들, 특히 기관에 제가 이 새로 상장한 종목들은 이 공모주에 대해서 나오는 물량들이 상당히 첫날에 많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첫날에 거의 다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물량들은 많이 쏟아졌고, 뭐 둘째 날, 셋째 날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급한 물량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급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67,000원 이 상장 첫날에 고가까지 다시 한번 차트를 이렇게 돌려 세워서 올라가기에는 지금 당장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가기에는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저히 좀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그리고 시장도 오늘 반등하지만 오늘 반등이 추세적으로 시장 바닥 찍고 확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못 드리죠. 이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해서 봤을 때에는
이 일정 부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과 주식을 같이 좀 들고 가시면서 이게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현금을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이렇게 상위를 보면은 사실은 포스코 DX가 6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4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도 포스코 홀딩스를 좋게 보시는 분이 많은 가운데 오늘 보니까 말이죠. 포스코 그룹주들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 이게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에코프로 BM 그 있죠. 에코프로 이쪽하고도 이제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이런 이제 그룹군을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헤게모니 포스코 홀딩스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코프로 쪽에서 지고 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가 가능성이 훨씬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이 거의 삼성그룹을 제외하고서는 포스코 그룹만큼 현금 동원 능력과 이 그룹 자체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진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포스코 그룹 굉장히 많은 자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무언가를 맞먹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뭐 바이오를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은 철강이지만 이 철강은 기본으로 이 탄탄한 기본 사업으로 두고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인데 그 새로운 사업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두 개의 기둥을 만들겠다라는 게 포스코의 이 의지고 그런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기둥이 2차 전지 소재거든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규모도 에코프로 그룹을 압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다른 여러 나라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광산들도 굉장히 대규모로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포스코 쪽이 좀 더 큰 헤게모니를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속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상수지가 4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불황형 흑자가 여전하다라는 소식 전해오고 있습니다. 상품 수지도 다르지가 않은데요. 특히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도 1.7%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가 53억 불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사망자가 양측 2,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더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수가 1% 넘는 거의 2%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우선 는 이제 좀 글로벌 경기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중동발 리스크도 지금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어떠한 지수의 변동성을 좀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좀 테마주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이런 입장들이 또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신용 반대 매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2,400선까지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2,400선까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거의 이제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좀 겁먹으시
거시기보다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제 주도주,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지수 반등 시에 반도체 업황이 가장 먼저 좀 반등이 크게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할수록 아무래도 이런 주도 업종들도 계속해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코스피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일단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오히려 이제 랜드 가격이 또 올라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는 여전히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각종 지표들을 더욱더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2,400선까지 밀린다면 오히려 좀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주셨는데 지수 반등 시에 반도체 업황 역시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실시간 기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삼성전자. 방금 속보로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 올해 첫 조 단위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 SK증권은 10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디램 업종 내 아웃퍼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역시도 16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자, 3위는 TCC 스틸,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4위는 퍼스텍. 증시 하락 전환에도 방산 테마가 급등하면서 퍼스텍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5위는 한국석유. 전쟁 여파로 항공주는 약세인 반면 정유주는 올랐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솔브레인, 삼성, SK의 HBM 전용 CMP 슬러리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2위는 스페코, 방산주죠. 3위는 미래생명자원, 어제 사료주도 들썩였습니다. 미래생명자원 22%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4위는 흥구석유, 5위는 CS베어링,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 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 넘는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 4%, 한국석유가 오늘 16%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퍼스텍이 4% 밀리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좀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될까요? 네, 한국석유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 이상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도 현재 그동안 이제 뚫지 못하고 있었던 저항권 부분을 또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도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석유 관련주들의 어떤 수혜를 또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끝나고 어디까지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석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리스크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항대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저항대에 한 17,500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좀 올랐다라는 점에서 수일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한국 석유 살펴봤습니다. 단기 관점에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글로벌 IB 기업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12개월 내에 배럴당 120달러를 터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주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가 변동性역시 강하기 때문에 단기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솔브레인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CS 베어링이 10%, 그리고 흥국석유 역시 오늘 정유주 강합니다.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매물출에 보여지고요. 스페코는 7%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스페코도 최근에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방산주들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시가가 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단기적인 이슈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조금 길게 보시려면은 실적도 안 볼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또 적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도 뭐 그렇게 큰 성장성은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 전쟁 이슈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도 좀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또 좀 있으면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의 경우에 이슈가 이제 소멸이 된다면은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뭐 3,895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가에서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사실 이렇게 전략자리가 굉장히 좋은 게 전저점이 이제 별로 안 남았습니다. 하단까지. 그래서 항상 손절가를 좀 잡아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3,310원대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깨고 내려가는 순간 바닥을 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제 기준으로 손절가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5,5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스페코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사실은 뚜렷한 이슈가 없는 종목입니다. 스페코 41억 규모의 해군 함정용 조타기 공급 계약. 이 5월 이후에는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다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길게는 결국은 실적이죠. 실적 자체는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접근 추천드립니다. 손절가는 3,310원 그리고 지금 시점에 담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7% 넘게 하락하면서 3,950원, 65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5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GSE. 자, 이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GSE도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과 같이 좀 묶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SE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 특히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LNG 관련 테마주로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LNG 관련해서 이 도매 시장 민간 개방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판매처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이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원유가 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LNG 관련주들도 비례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석유주들과 더불어서 이런 LNG 관련주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LNG 시장의 어떤 공급망이 좀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LNG를 가장 많이 또 수입하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많이 좀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좀 러시아 쪽에서 이런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이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지정학적 위기가 좀 번지게 되면서 이런 LNG 관련 LNG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지금 호주에서도 현재 LNG 플랜 관련해서 또 파업까지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뭐 1,700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영업이익, 수익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뭐 합쳐서 한 41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전체의 영업이익이 한 4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작년과 비슷한 지금 영업이익 수준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해지게 된다면은 영업이익 부분들도 작년 대비 훨씬 더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테마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조금 단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80원인데 현재 매수가는 4,000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5,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3,000원대 이하를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9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은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GSE 에너지 관련주죠. 그중에서도 LNG 관련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실적 측면에서도 나쁘지가 않고요. 호주발 파업에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관점에서 따라가자라는 의견. GSE 현재 2% 넘게 밀리면서 3,910원대입니다. 매수가는 4,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라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00원 그리고 손절가 는 2,900원 이하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따라가 마라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입니다. LG U+, 해당 종목은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그 통신사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통신 3사에 대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개선이 일단 강하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통신 사업 부분도 굉장히 좀 잘 회복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타 사업까지 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런 밸류에이션 좀 재평가 시기가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치적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하반기까지 그리고 길면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단순 이제 통신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스마트홈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 수도 굉장히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한 1.5% 그리고 뭐 한 영업이익 한 3.5% 정도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일단은 사업 진출을 굉장히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부터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이런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모바일 부분에서는 뭐 콘텐츠 쪽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프라 쪽에서는 뭐 그동안 굉장히 잠잠했던 이런 메타버스 쪽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시장을 또 이제 점유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와 또 합작법인을 또 설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통신 산업 이외에도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죠. LGU+ 역시도 이제 SK 그리고 KT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런 고배당주에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주당 그 배당금이 한 700원대로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보시기에도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SK나 KT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상승폭이 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한 1,500원 이하대에서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 관점으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최소 이제 적정 가치는 한 12,500원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가는 이제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9,700원 그리고 9,500원 이하대까지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좀 손절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LGU+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통신주 내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실적 개선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덕분에 주가 상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순 통신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서비스 등 사업도 다각화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도 기대감이 큽니다. 중장기적 모멘텀이 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배당 매력도도 있죠. 이 종목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0.57% 눌리면서 1,440선입니다. 매수가는 1,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 한미약품 이 종목은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한미약품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서 등락폭이 좀 반복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뚜렷한 어떠한 증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 바이오주들 위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고비를 개발한 제약업체인 이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를 좀 봤더니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조정 없이 계속해서 조금 주가가 우상향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런 비만 치료제 국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미약품 역시도 최근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임상 3상에 또 돌입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임상 단계가 1단계부터 뭐 3단계까지 크게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3단계 때가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미약품 최근에 좀 주목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2025년에서 26년부터 상용화가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게 보셔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기존 제품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개량 신약들의 어떤 임상 데이터 발표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을 또 견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7%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펀더멘털도 굉장히 좀 크게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이제 마일스톤 유입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일스톤 방식이라는 것은 신약 라이선스를 체결한 후에 이런 기술료를 선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비알코올성 이런 치료제를 또 임상 이상에 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약 한 1,000만 달러 정도 또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이틀 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 31만 9,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32만 원 이하대에서 30만 원대까지 항상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적정 가치는 한 38만 원대까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지지 라인대에 28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한미약품. 최근 박스권에서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제품 매출 성장으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었습니다. 타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비해서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미약품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0.78% 상승하면서 32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수가는 32만 원에서 이하대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2,4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2%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814.3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GSE, LG U+, 한미약품 세 가지 종목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